팬들 보기에 좀 많이 부족한 경기력이었고, 그래서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은 좀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김영중입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수원FC와 FC서울 32라운드 경기가 열렸던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방금 돌아와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수원FC는 승점 1점 추가하면서 승점 30점이 됐네요. 그래서 제주와 승점 5점 차, 네, 9위 제주와 승점 5점 차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팀들은 이제 파이널 B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시즌 남은 6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냐 뭐 잔류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쭉 보면은 지난 경기에서 7대2 스코어가 났기 때문에 수원FC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전 수비수죠. 우고 구메즈와 정동 선수가 각각 이제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김도윤 감독님이 수비를 좀 단단하게 수비 조직을 갖출 수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이날 뭐 박병현 선수나 뭐 최보경 그리고 뭐 기존에 계속 뛰었던 신세계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수비 라인을 3백을 구성을 했네요.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4백, 박철호까지 4백으로 나왔는데, 뭐 경기 전 만난 김도윤 감독 얘기도 3백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박철호 선수랑 이제 오은표 선수가 양쪽 측면에서 왔다 갔다 공수 전환을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박병현, 최보경, 신세계가 3백을 구성해서 서울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인표까지 내려가면서 5백을 구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초반에는 이제 22세 자원 2005년생인데 강민성과 김도윤 이 두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전방 압박을 했고, 서울은 이제 그에 따라서 빌드업에서 고전을 했죠. 네, 서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볼이 돌아가는 속도와 이제 정확성들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모습,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이제 볼이 잘려서 수원FC 공격진들에게 이제 슈팅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 종종 나왔었고요. 뭐 종종은 아니고 경기 중에 뭐 한 3-4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수원FC가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주진 않았죠. 네, 골 장면을 한번 보면은 후반 28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신진이 최보경의 상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심은 원필드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네, 결국 이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키커는 이제 로페즈가 나왔고요. 로페즈는 K리그 복귀골을 이날 경기에서 터뜨리면서 1대0 수원FC한테 리드를 안기게 되죠. 하지만 이제 로페즈 선수 이날 경기 좀 오래 뛰는 것을 좀 봤는데, 스피드나 뭐 드리블 돌파력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제주나 전북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성기 때의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근육이 단단하고 정말 근육질 몸매를 소유를 하고 막 그렇다고 우락부락이 아니라 정말 이제 축구하기 좋은 예쁜 근육들을 갖고 있는 로페즈 선수인데, 경기력이 뭐 예전만큼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수원FC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서울은 이때부터 이제 총공세로 나섰죠. 네, 기성용 선수는 공격 진영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서 득점 찬스를 노렸고요. 네, 결국 이제 한 7분 정도 뒤에 후반 35분에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게 됩니다. 네, 오른발 각도가 나왔지만 수비 한 명을 제친 후에 왼발로 때렸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최보경 선수의 몸에 맞으면서 이제 굴절이 됐고, 노동건 골키퍼가 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서 다소 운이 따르는 득점을 연결을 했죠. 네, 기성용 선수는 사실 이제 믹스드존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를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드디어 이날 시즌 첫 골을 터뜨려서 소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사실 이제 팀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득점보다는 승점 3점을 따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더 큰 믹스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뭐 첫 골의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뭐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지 못한 걸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팬들 보기에 좀 많이 부족한 경기력이었고,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은 좀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계속 이게 강조를 했던 게 관절함을 강조를 많이 했었고, 지난 이제 몇 년 동안에 서울이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에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제 미리 이제 확정을 짓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당연히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뭔가 선수들의 그런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어떤 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선수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의 포지셔닝이 공격적인 위치가 아니었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앞선에 있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첫 골이 나왔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담을 벗어버리고, 당연히 골을 넣으면 팀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고 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꼭 팀이 파이널 A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진규 감독 대행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 표정이 얼굴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에도 제가 좀 썼듯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FC 서울 선수가 아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뛰는 선수는 다음 경기에 이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만족스럽지 못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본인만 생각한다, 개인 플레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전반부터 드리블 하다가 뺏기고 그리고 또 빼앗기고 그 후에 액션도 좀 아쉬웠다라고 했고요. 네, 물론 이제 경기하다가 볼을 뺏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액션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훈련 때부터 하고자 했던 패턴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뭐 경기 후에 분석을 해야겠지만 본인들이 선수들이 쉬운 플레이만 하고자 했던 것 같다라며 질책했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가 좀 빠르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공격 진영에서는 그런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요. 특히 전반전에는 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나가려고 했고, 뭐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볼을 빼앗기면 뭐 바로 일어나서 뭐 좀 간절하게 볼을 되찾아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볼을 뺏기면은 심판을 바라본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진규 감독 대행은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질책을 했네요. 수원F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날 승점 1점 추가하면서 9위 제주와 승점 5점 차에 10위를 달리게 됐는데, 뭐 아직 6경기가 남았으니까 강등권 탈출의 희망은 아직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또 맹활약했던 신세계 선수를 한번 만나봤는데, 신세계 선수도 뭐 아직 절대 이제 뭐 희망을 잃은 건 아니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선수단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벗어나려고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팀 분위기는 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아직 이제 6경기 남았잖아요. 일단 밑에는 안 보고 위에를 제주를 보고 있긴 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들이 요즘 너무 좋아서 경기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6경기가 좀 그래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이 하려는 의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측면부터 간단하게 오늘처럼 가야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 수비수로서 뒤에서 더 선수들한테 말해주고 수비적인 부분을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팬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보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최근 경기력만 보면은 저희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력이니까 좀만 믿고 6경기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FC와 FC서울 리뷰를 마치겠고요. 네, 저는 그러면은 32라운드 다른 경기라든지 다음 라운드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네, 다시 한번 이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